네, 안녕하세요. 저는 DNA 입시랩의 입시 컨설턴트와 학습 관리 매니저, 비교과 관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진미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지금 시험 끝났다고 방방 놀고 있죠. 난 시험이 끝났으니 난 논다. 그죠? 친구들 노니까 나도 논다. 그러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흐트러지는 시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 모습이죠. 딱, 야, 좋아. 다음 시험은 잘 보는 거야. 네. 기말고사에 나는 모든 사활을 걸겠다. 난 기말고사에 올인해서 역전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고사 리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이후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하시기 좋은 거라서, 자, 시험 끝나고 바로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희 모의고사도 포함입니다. 모든 시험이 딱 끝났을 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시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을 했는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나머지 문제를 집중을 했는가? 사실 이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부는 정직하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 정직하게 나는 2번을 못 풀겠네? 그러면 이걸 풀 때까지 계속 이걸 잡고 있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풀 수 있는 걸 모든 거를 푼 다음에 어려운 걸로 다시 돌아가야 사실 최고 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문제 푸는 건 정직하게 하는 게 맞죠. 어려운 거는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하는 게 맞지만 시험 볼 때는 일단 내가 아는 것도 다 맞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지 않았는가. 이거 제 담당 학생이 실제 얘기입니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예요. 이제 의대를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 맞췄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96점이겠다. 근데 이제 요번에 3월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94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순간 산수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94? 두 문제 틀렸나? 92잖아요. 알고 봤더니 3번을 틀린 거예요. 네. 30번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맞췄는데 3번을 틀린 거예요. 네. 이런 친구들 실수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가 더 뒤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 이런 실수도 버릇이 되면 계속합니다. 네. 저희 담당 친구 중에 국어 1번을 무조건 틀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버릇이에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4번 다시 시험지를 풀어본다면 몇 점까지 맞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2번, 3번이 더 중요하고요. 5번 시간이 부족했다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2번이랑 연관된 문제인데 솔직히 딱 봤을 때 친구들이 보면 멈춰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 이거 안 되겠다 바로 넘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멈춰요. 이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혹시 고등학교 2학년 자녀분이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에 국어 3월 모의고사 국어에 바이러스 혹시 관련 지문 아시나요? 저희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생명과학을 좀 공부한 친구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배운 내용이 나온다 하고 친구들이 다 들어서 풀었는데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고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보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나 못 풀겠다 하고 버린 친구들은 잘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붙잡고 여기서 15분, 20분을 써버린 친구들이 뒤에 쉬운 문학을 못 풀었어요. 못 푼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다음번에 시험에 다시 대비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답노트 순서, 이건 제가 이제 저희 학생이 한 건데, 고3 친구가 한 건데, 제가 타이핑만 새로 쳐놓은 거거든요. 저희 자료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 오답노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맞힐 수 있는 문제인가? 저희 맨 처음에 시험 끝나자마자 체크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재와 단원에서 나온 내용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이거 그냥 배운 적 있어. 나 이거 어떤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거 이게 아니라 이거는 2단원 문제인데 이건 이 교과서 어디에 나왔던 건데 이거를 내가 놓쳤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여기도 보면 생명과학 4단원 유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기가 놓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틀린 이유예요. 사실 제 친구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오답 노트를 약간 숨겨요. 보여주려고 안 해요. 하고 보여주기식 오답 노트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오답 노트는 솔직해야 돼요. 네.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 등 순서 특징 다 암기했는데 단어에서 헷갈렸대요. 방추사랑 동원체가 헷갈렸대요. 여기 디귿 보시면 문제 디귿에 동원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원체랑 방추사를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물어보는 게 동원체인가? 이게 동원체인가? 하다가 그 개념에서 헷갈렸대요. 그러면 이 친구 사실 막 더 세부적으로 적었었어요. 세포 분열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생시세포 분열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막 되는데 여기서 틀렸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학습 전략. 여기를 잘하면 여기는 바로 나오죠. 이 친구는 단어를 헷갈렸대잖아요. 여기에 맞추는 개념은 다 알았는데 내가 단어에서 헷갈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것도 막 오답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단어 때문에 한 3개가 날라왔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단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방추사. 처음 들어보죠. 생명과학 할 때 아니면 방추사를 무슨 일로 들어보겠어요? 그런 단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리본을 만들어서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네. 그리고 여기 학습 전략의 예시인데 저희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이 단어를 뭐 정리본을 만들 예정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배운 내용인데 시험 공부할 때 빠뜨린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아, 이거 안 나오겠지. 교과서에 요만하게 나오는 말풍선에 나오는 건데 안 나오겠지. 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꼭. 그쵸?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의 공부 버릇을 바꿔주면 되는 거라 사실 1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2번 공부했는데 시험 시간에 생각이 안 난다. 이것도 사실 그거예요. 배웠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켰다? 사실 그럼 암기까지 가야 돼요. 네, 모든 과목은 사실 암기가 베이스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암기까지 안 간 거죠. 아, 이거 맞아. 여기 선생님이 그때 이거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맞아 하고 그때는 바로 풀죠. 그날은 바로 풀죠. 그 다음날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에 그 유형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고요. 3번째, 개념을 알지만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한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수학. 네, 개념을 알아요. 네, 근해 공식 알아요. 근데 근해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물리 친구들 가장 많이 할 거예요. 화학이나 물리.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 진짜 개념 다 알아요. 진짜 개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 30번 있잖아요. 30번 풀듯이 풀어야 돼요. 그냥 붙잡고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싸워서 이겨라 막 그러거든요. 문제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솔직히 물리랑 화학 같은 거는 특히 과중반 친구들은 진짜 내가 이쪽은 관심이 없다, 나 피하고 싶다 했는데 과중반인 거예요. 그럼 물화생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붙잡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수학 풀듯이 붙잡고 저는 있으라 그래요. 계속 붙잡고 이게 뭘까, 이게 왜일까 하면서 계속 하고 제가 좀 이따가 뒤에 한 친구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 친구가 클리닉에서 3시간을 있었어요. 네, 혼자 1대1로 있었대요. 3시간까지. 왜냐? 자기는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선생님한테 저는 가자마자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클리닉에서 오늘 이 문제 이해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그리고 3시간을 있었대요. 한 문제를 풀려고.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화학에서 일명 숙백여고 시험 잖아요. 과탐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 친구 화학 한 문제 틀렸어요. 네. 그 친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화학을 처음 시작한 친구거든요. 네, 붙잡고 하면 돼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저희 단순 실수가 많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공부할 때 너무 편안한 공간에 있어서 그래요.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면 마음이 편안한데 시험장은 정말 긴장감이 사실 공기의 흐름이 막 다르다고 막 해요. 수능 시험장은 더 심해요. 그냥 저희가 학교에서 친구가 옆자리에 있는 애랑 같이 시험 보는 느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애들이 막 앞에 옆에 하나도 몰라요. 처음 가본 고등학교에서 가서 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런 4번 친구들 있잖아요. 단순 실수가 많은 경우의 친구들이 그럴 때 많이 무너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조급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담당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너는 사슴이야. 나는 사냥꾼이야. 자, 이제 내가 너를 엽총으로 쏠 거야.
자, 내가 뒤에서 따라온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하면서 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때 아까 3번 틀렸다고 한 친구 있잖아요. 94점 맞은 친구. 네, 그 친구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 저기 엽총 들고 있다. 빨리 풀어라 하면서. 왜냐면 아이들 딱 어떻게 딱 보시면 되냐면요. 이런 친구들은 눈에 보여요. 앉아있을 때,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다가 펜이 멈춰요. 정말 펜이 그냥 멈췄다 갑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휘어요. 점점 휘어요. 기대요. 점점 벽에 기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죠. 그리고 딱 삐뚤어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 사실 딱 보면 이런 경우는 바로 보여서 이런 친구들은 살짝 저희 관리형 독서실 있잖아요. 저희 같은 학원, 저희 같은 학습관 같은 데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 버릇을 들여줘야 이런 친구들의 단순 실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5번,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이 친구들은 문제를 못 놓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제가 항상 제 담당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는 정직하게 하되 얍삽하게 봐야 된다. 항상 아까 전에도 했던 말인데 제가 얍삽하게 봐야 된다 그래요. 왜냐, 나는 최고 득점 맞으면 되잖아요. 내가 2번을 모르는데 담임선생님이 너 2번 모르는구나. 그럼 너 10점 감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맞출 수 있는 것만 잘 맞춰도 최고 득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전략을 세워줘요. 이번에 저희 국어 바이러스 그 지문 어려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비문학 한 지문을 놓는 버릇 연습을 시켜요. 자, 이 3개 비문학 지문이 있어. 이거 중에 너가 잠깐 한 1분씩만 읽어보고 뭐가 제일 어려운지 판단을 해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를 빼고 일단 엄매나 화자가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문학을 쫙 풀어요. 그리고 비문학을 2개만 완벽하게 맞춘다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점수가 많이 올라요. 최소 20점? 네, 최대 20점까지도 애들이 상승폭이 훅 올라요. 왜냐면 비문학을 3개를 다 풀었어요. 사실 여기서 맞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3번인지 4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하는 문제들이, 세모를 친 문제들이 한 3, 4개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 막 몇 분 남았다, 한 20분밖에 안 남았네, 10분밖에 안 남았네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문학을 본다? 못 맞춰요, 친구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도 이제 막 고등학교도 막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막 하면서 수능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이거를 인지한 순간 머리가 멈춰요. 네, 제 머리가 멈춰서 근데 제가 막 아는 진짜 흔한 질문 막 나왔어요. 갑자기 춘향가, 춘향전? 알지 엄청 많이 봤지. 그래서 춘향전 하는데 안 읽혀요, 머리에서. 네,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이거는 친구들 할 때 이제 오답노트를 해왔을 때 저희가 한번 쭉 해주는 계획을 쭉 세워주는 건데요. 1번,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 인지 파악이 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인칭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답노트 할 때 항상 주관이 들어갔어요. 이거 내 실력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가 나 이거 근데 풀 수 있었는데 실수야. 네. 이거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실수 아닐까? 하면서 친구들이 나 잘하는데 이거 실수야 라고 해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봐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 저는 오답 정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틀리는 개수는 정해져 있다. 큰 시험에서 틀리는 지금 다 틀려가지고 오답하는 게 훨씬 좋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구분을 해주죠. 이런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해보는 게 어때? 아니면 아니면 또 엄청 빡빡한 친구들도 있어요. 무조건 모르겠대요. 이건 몰라서 틀린 거래요. 자기는 그래서 수학학원 더 다녀야 된대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약간 3인칭 시점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주고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다음 시험 학습 전략 수립은요. 저희가 학습 컨설턴트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4번씩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다음 시험에서 저희가 전략을 짜줄 때 이 친구는 뭐가 약하구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개인 컨설팅이잖아요. 친구들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단순한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인 스타일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교과서를 정확히 안 읽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많이 틀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런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개인별로 학습 전략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레포트를 쓰고 이 친구의 로드맵을 짜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 친구는 이게 약점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맞힐 수 없던 문제를 통해 보완된 학습 전략 수립. 저 이거는 이제 틀린 걸 아는 거예요. 나 여기 약하다. 이거 해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고. 4번, 자신감 상승 수단 및 적절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된다. 자신감 상승 수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친구들이 오답노트를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나 오답노트 할래 하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저희가 시켜서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아리까리 막 일명 아리까리 하다 해요. 근데 그 진짜 내가 이런가? 하다가 그냥 한번 믿어보자. 컨설턴트니까. 좀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의 컨설턴트니까 나보다 잘하겠지. 믿어보자 하고 해요. 그 다음번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적절한 목표 설정의 근거는 자기가 되다 보면 막 자신감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공부 자신감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자신감이 없으면 저는 막 항상 문제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일단 싸우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의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나 그러면 스카이 갈 수 있겠다. 네, 나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약대 갈 수 있겠다. 의대 도전해볼 수 있겠다. 하는 적절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되고요. 학원 이동 여부에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시험을 못 봤다? 학원 문제네. 학원을 잘 못 가르치네. 라고 많이들 하세요.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이번에 이제 나의 자녀가 이런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번에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이건 학원을 옮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친구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과외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게 학원 이동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저희가 오답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선생님이 진짜 이 학교에 대해 예측을 못했구나 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는 학원에서 그래도 잘 찝어줬는데 왜냐 저희가 항상 책을 항상 갖고 와서 보거든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요. 그럼 보다 보면 이거는 학원을 옮기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학습 방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고 오답을 보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안 됐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 제가 중간고사 분석 결과를 갖고 올까 하다가 우리 친구들 아직 그게 안 나왔잖아요.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최근 그래서 3월 5일 성적 분석을 갖고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고요. 그 쑥땡여고 그 친구고요. 그 친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MSP 정시 계산기를 좀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이때 이 성적만큼 올렸을 때 너가 100분위를 이만큼 올렸을 때 몇 문제 더 맞았을 때 대학이 어느 레벨까지 바뀐다. 그러면 가나다군에 어디까지 쓸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저희 친구들 어느 학과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 약대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고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게 맞춰서 저희가 가나다군 그럼 이런 식으로 써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점수를 올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저희 이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라서 제가 좀 더 학습 면에 중점을 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꽤 잘했어요. 꽤 잘했는데 국어에서 2등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제가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비문학 그 친구입니다. 과학 바이러스를 놓지 못해 문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문학 한 지문을 통으로 날린 그 친구라서 그런 비문학에서 그래서 그렇게 깎였다 하면서 막 이제 목표 성적은 이거고 세부 진행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문학이 약하구나. 그래서 문학을 갑자기 파기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문학에 대한 교재를 싸그리 사다가 일명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문학이 문제가 아니었고 비문학이 문제였어요. 비문학을 놓지 못하고 자기가 약한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학습 진행 방향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친구 화학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화학이 3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이 친구가 예습을 한다고 이 모의고사 생각 안 하고 솔직히 통합과학 파트잖아요. 이거 지금 2학년이니까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였는데 여기를 한번 해볼 걸 까먹고 자기 다 1등급만 했거든요. 자기는 약대 가는 걸 나한테 증명을 해보이겠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 친구가 화학이 저렇게 3등급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1단원 문제가 나왔었는데 화학으로 치면 1단원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기 계산 문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네, 안 하면 까먹거든요. 사실 과탐도 안 하면 감을 잃어버려요. 비문학도 국어 비문학도 똑같아요. 안 하면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정시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최저를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에서 살짝 벗어난 얘긴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 풀어주셔야 돼요. 내신 기간이라도 내신을 하면서 비문학을 매산비 같은 책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뭐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양으로만 계속 그렇게 뭐 일주일에 2개 요 정도만 계속 이렇게 해주면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감을 한번 잃으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올라운드 스쿨 학습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희 관리의 관리를 더하다는 저희 몰입형 상담이랑 이제 학습관 사용하는 거 같이 하는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계획과 습관의 일체화예요. 저희 계획은 우리가 세워준다. 우리가 도와줄게. 컨설턴트들이 도와줄게. 너는 학습관에서 습관만 잡으면서 공부만 해. 항상 하는 말인데 계획과 습관의 일체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상담을 통한 계획의 구체화. 네, 저희 전담 입시 컨설턴트와 월 4회 상담을 하고요. 이 월 4회는 거의 매주 한 번씩.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간표를 애들 막 짜주는 경우에 상담 시간을 확정을 전해요. 이때는 우리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말고 다른 데 시간이 안 돼서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오셔도 돼요. 네, 어머니들이 이번 주에 못할 것 같아서 혹시 뭐 제가 전화로 하면서 뭐 궁금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미리 약속 잡고 오셔도 되고요. 저희 그래서 월 4회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이렇게 학습 레포트, 상담 레포트인데요. 저희 이거는 우리 친구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분석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 그냥 학습 레포트, 시험기간 학습 레포트고요. 저희 이런 거를 개인 밴드를 만들어요. 우리 아버님 들어오셔도 돼요. 아버님 들어오셔도 되고 학부모님, 저희 전담 컨설턴트 담당 1명, 그리고 학생 이렇게 3명만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3명만 있는 비밀 밴드에 저희가 이런 거 올려드려요. 그래서 매번 상담 끝나고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학습 관리랑 입시 관리를 한다는데 뭘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기에 맞는 전략 수립, 학생마다 다른 학습 전략, 공부의 양과 질, 꼼꼼한 학습 내용 확인인데요. 시기에 맞는 전략 수립부터 보자면 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여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로 써서 저한테 준 건데 이걸 제가 타이핑만 깔끔하게 다시 친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시험 기간의 이름은 예측이었습니다. 예상하고 측정한다나? 네. 저희가 예측이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예측 갖고 와봐. 한번 보자. 어떻게 썼는지 보자. 예측 갖고 와봐 하면서 상담 때 저희가 이렇게 더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친구가 어느 과목은 학교에서 지금 이런 거로 나가고 있고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될 것 같고 학원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개념 암기도 한번 해야 되고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간 목표인데요. 여기에 사실 써져 있어요. 싸워라 이겨라. 네, 여기 이 친구가 진짜 쓴 거거든요. 나는 화학에서 싸워서 이긴다. 네. 그 친구가 하나 틀린 친구, 숭땡 요거 하나 틀린 친구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써가지고 친구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사실 내신 기간 들어가면 진짜 할 게 많아요. 내신 기간에 또 막 수행평가도 갑자기 내줘요. 네, 그러다 보면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수행평가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발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11시네요. 그날은 또 막 난 그럼 피곤하니까 학습관 안 갈래. 집에 못 가. 근데 나 학습관 못 가. 여기서 할게. 집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막 틀어져요. 그럼 나 그날 뭐 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저희가 100번 알려줘도 사실 친구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한 번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 그런 전략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저희 친구들 시험 한 달 전부터 만들어주는 계획표예요.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뭐는 더 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절대 잊지 마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뽑아서 친구 책상에 붙여줘요.
공부했으면 지워라. 그냥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지워요. 약간 미션 같은 거죠. 자기네들이 정한 스스로의 미션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지워가면서 하고 시험 범위는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험 대비를 위한 과목별 학습 정리도 하고 있고 교재 페이지 학습 내용 꼼꼼하게 정리도 같이 하고 있고 마무리 학습은 체크, 더 해야 할 학습은 추가. 저희 마무리한 학습은 체크한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명과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가 이번에 생명과학을 다 했대요. 시험 범위를 다 외웠다. 문제풀이도 다 했다.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 틀렸네. 이거 쌤한테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줘. 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친구가 진짜 알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기억은 이거고 니은은 이거고 디귿은 이래서 틀려요. 이러면서 말을 해요, 친구들이. 근데 약간 한 90%만 했다. 난 틀린 거 제대로 보진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어떻게 풀더라? 한참 봐요. 근데 이거 디귿이 틀리긴 했어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이제 리트라입니다. 네, 다시 시도하세요 하면서 제가 다른 학습하는 날에 약간 보수라고 잡아준 날에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요. 더 해야 할 학습은 추가는 저희가 매주 이렇게 보잖아요. 친구들 학습을 쭉 보면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 1학년 친구들이 통사를 그렇게 놓쳐요. 네, 통사가 개념은 쉬워요. 보면 맞아, 그 인권 그치 그러지. 그치, 이거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않는 내용이지. 근데 시험 보면 애들이 틀려요. 왜냐, 시험은 꼬거든요. 사실 과학보다는 이 사회 파트가 꼬긴 진짜 쉬워요. 꼬면 친구들이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어디 뭘 하고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1학년 부모님들 계시면 통사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도 사실 제가 통사하자. 내가 하면서 계속 써놨거든요. 통사하자. 통과 좋지. 통과 열심히 하는 거 좋지. 근데 통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우린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요. 시험이 끝나면 오답노트와 분석은 필수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줍니다. 하고 저희 학습관 내에 항상 비치가 돼 있어요. 시험뿐만 아니라 그냥 공부할 때 저희가 사실 오답노트도 막 하면서 틀린 문제 다시도 풀어보면서 이건 제가 오답노트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가서 해요. 저희 거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파일이 쭉 있어서 친구들이 오답노트 필요하다 그러면 오답노트 종이 가져가가지고 스스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 했던 거고요. 저희 MSP 계산기라고 되는 게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앞으로 저희랑 또 상담을 진행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준경희시 건동홍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요. 이렇게 되면 2, 4, 2잖아요. 그러면 80%예요. 그러니까 홍대 이상 갈 확률이 80%다. 근데 서성한까지 스카이랑 서성한까지 갈 확률이 60%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만약 메디컬을 원한다. 그러면 메디컬 확률은 20%밖에 안 되네?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마다 다른 전략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 성향이 진짜 다 달라요. 제가 몇백 명의 친구들을 만나봐도 몇백 명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입시 전략도 다르거든요. 사실 그 숙택여고에 절친한 친구 2명이 지금 제 담당으로 같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둘 다 똑같이 약대를 원해요. 근데 입시 전략이 둘이 정말 다르거든요. 학습 전략도 정말 둘이 달라요.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요. 계획을 세우기 싫대요. 머릿속에 다 있대요. 난 내가 할 일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괜찮다. 계획 세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제가 만나봤고 꼼꼼한 학습이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안 돌아봐요. 틀린 거. 사실 이 틀린 문제를 다시 고치지 않는 학생과 비슷한 건데요.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를 멈출 수 없다. 나는 틀린 걸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학원 숙제 외에 다른 학습을 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요. 학원 숙제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네, 학원 숙제만 딱 나 오늘 공부했어. 네,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암기 과목을 하지 않는 학생은 사실 이과 애들이 많아요. 네, 나는 암기하기 싫어서 이과에 오는데 내가 지구과학을 왜 외워야 돼? 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열심히 하지만 공부 방법이 틀린 학생은요. 사실 마음이 아픈 학생이지만 고치면 제일 빨리 오르는 학생들이에요. 스카 가서 10시간 앉아있을 때 오늘 신공 시간이 10시간이 떴대요. 왜 안 오르네? 이상하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 유형을 의심해 봐야 돼요. 공부 방법이 틀린 게 예시로 뭐가 있냐면요.
내신을 하려면 사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수학을 예를 들면 고쟁이를 풀어야 할 순서인데 쌤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네, 쌤만 한 3회독, 4회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쌤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근데 고쟁이 수준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애들이 무너져요. 그게 공부 방법이 틀린 학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이 아니면 이런 학생인데 어떤 학습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건 좀 이따 Q&A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의 양과 질은요.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소장님과 선생님들이 계신데 항상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은 학습의 양과 질이 제일 중요하다. 양과 질이 적절하게 골고루 이루어져야 성적이 확 오른다. 자, 학습의 양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최대 학습량을 뽑아내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학교 갔다가 이제 약간 이게 사실 살짝 일명 TMI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 친구 지금 4월 달에 어떻게 공부할지 시간표인데 제가 개나리 못 보고 갔다고 시간표 개나리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개나리 버전으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학교 끝나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다 써져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내가 수학 클리닝, 수업 이런 거 다 빼고 몇 시간 최대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쭉 측정을 하고요. 그 순서가 사실 있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기 상담을 와가지고 일주일 지내보면서 여기를 채워가요.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때는 실 공부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하고요. 저랑 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아, 이때는 왜 이렇게 됐지? 이때는 이걸 더 땡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시간표를 완성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간 학습 목표를 통해 학습 계획 설정 및 수정은 저희 예측이라는 거 시험 기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측 말고 주간 학습 목표는 우리 친구들 매주 써요. 매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 이번 목표는 뭐다. 이번 주에는 뭐를 꼭 다 하겠다. 아니면 영어 시험 대비하기 전에 나는 숙명여고 지문이 많으니까 영어 지문을 한가로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달성량 체크는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가 저희 상담 레포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매일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다 올라와요. 우리 친구가 밴드에다가 나 이런 공부했다고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플랫도 찍어서 올리고 어떤 공부했는지 찍어서 올리고 사실 버릇들이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애들이 까먹고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점점 버릇이 되면 우리 친구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찍고 가요. 집에 가기 전에 갑자기 따다다다닥 찍고 따라락 올리고 막 가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고요. 사실 처음 왔을 때는 한 달 정도는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네. 학부모님도 혹시 오늘 왜 밴드 안 올렸어? 저희도 이제 만나면 가가지고 왜 오늘 어제 밴드 안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같이 버릇을 들여가는 거고요. 누수되는 시간 분석은 저희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때 이거 공부 왜 못했지? 그러면서 저희가 이 친구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의 누수가 나는구나 하면서 여기에 있는 보강 시간 있잖아요. 이런 보강 시간을 넣어놔요. 사실 저희가 이 주간 목표를 쓴다 했잖아요. 이게 주간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못 이룰 경우에 친구들이 뭐야? 왜 주간 목표 잘 세웠는데 이번에도 못 이뤘어? 하면서 살짝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서 무조건 저는 이렇게 보강 시간을 넣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토요일날 생명과학을 하기를 아침에 했는데 9시에 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서 10시에 학습관에 왔어요. 그럼 1시간 공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갑자기 수학 클리닉에 선생님이 나무라 그래가지고 이때 국어를 못했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강 시간을 항상 넣어서 일주일에 내가 계획한 공부를 다 끝낼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학습의 질은요. 저희 학부모 문자 발송이라 돼 있는 거는요. 저희 친구 학습관에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무조건 발송됩니다. 네. 우리 조기 선생님, 그 학습 관리 선생님들이 항상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무슨 공부하나, 혹시 졸리진 않은가, 무슨 일은 없는가 항상 돌아다니시고요. 여러 번 체크를 하세요. 우리 친구가 어디 페이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네 하는데 사실 학습의 질에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과학의 151페이지 3번을 풀고 있었대요, 친구가. 근데 한 30분 뒤에 이제 또 애들 뭐 하나 한번 쭉 체크를 해볼까? 이러고 봤더니 151페이지에 2번 문제 풀고 있네요. 30분 동안.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공부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집중력이 저하됐거나 너무 졸리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조교 선생님 학습 관리 선생님들이 막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무슨 일 있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돼요. 학습관리 선생님이 뭐 제 이름으로 해볼게요. 그 오진미 학생이 아까 전에 지구과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30분 동안 한 문제 풀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일 달성량 체크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더블로 체크해요. 이거는 어머니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어머니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게 맞나? 이렇게 한 게 맞나? 이 시간에 이거를 잘 했나? 하면서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누수되는 시간도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누수되는 시간은 그날 뭐 지각을 해서 못 왔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있다가 사실 학교 끝나고 학교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고 바로 뭐 수업 끝나고 10시 반에 왔어요. 졸려요. 진짜 졸려요. 저도 막 가끔씩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이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나중에 한 9시 정도 되면 졸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펜을 잡고 이렇게 자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눈을 뜨고 있긴 한데 펜이 움직이지 않아요. 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런 시간도 분석해서 이 친구 이때 졸리네. 네, 그런 거를 좀 분석해서 그게 그 시간에 그럼 학습 상담을 하면 되겠네. 그때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럴 때 제가 상담을 많이 넣는 편이고요. 저희 학습관리 선생님 계시다 했잖아요. 학습관리 선생님 항상 상주하고 계세요 안에. 네, 남녀 저희 분리된 학습관인데요. 남자 여자 각자 저희 학습관리 선생님들 계시고 학습 태도, 멍 때리는 거 졸기 이런 것도 바로 되고요. 핸드폰도 뒤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저희 딴짓을 할 수 없는 일명 금지되는 전자기기와 멀리 떨어진 그런 학습관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플래너 이용해서 자기주도 학습관리 습관화하는 게요. 사실 저거랑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밴드 인증과 함께 우리 플래너 써보는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플래너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주일로 봤을 때, 한 달로 봤을 때 내가 이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총 공부 시간도 나와요. 내가 오늘 실공 시간이 몇 시간 나올 수 있는데 5시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3시간밖에 못했네. 그럼 그 2시간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랑.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학습의 양과 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학습의 양과 질이 같이 맞물려 대로 된 학습이 사실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습의 양은 진짜 높아요. 네, 한 10시간씩 해요. 진짜 막 주말에는 진짜 맨날 1등으로 와가지고 꼴등으로 나가요.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학습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서 졸아요. 12시까지 졸아요. 밥을 먹고 오죠? 밥 먹고 졸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학습의 양이 아무리 높아도 제대로 학습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학습의 양이 엄청 높은데 맨날 쌤만 풀고 있어.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사실 학습의 양이 엄청 적은데 질만 높은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오늘 1시간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 풀었어. 집에 갈래. 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는 등원 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 친구들 이제 초기 상담 오면 학부모님이 항상 그러세요. 저희 애는 스카 갔다가 2시간 만에 와요. 끊어놓고 2시간 만에 온대요. 그래서 왜 빨리 왔어? 물어보니까 나 오늘 스텝들이 다 풀었어. 다 풀어서 그냥 왔어. 네, 이렇게 되는 게 학습의 질은 높은데 양이 적은 경우. 네, 이런 저희가 양과 질을 함께 챙길 수 있게 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꼼꼼한 학습 내용 확인은요. 제가 사실 친구들 불시에 불러요. 불시에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왜 부르냐면요. 혼내려고 부르는 뭐 이런 거 잔소리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 지금 있는 책 다 가져와 해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서 오답을 잘 했는지 틀린 걸 잘 짚고 넘어갔는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추가를 좀 자주 해줘야 친구들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제 실제 그 상담 레포트에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이만큼만 따온 건데요. 여기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처음에는 제가 버릇을 들이는 과정이거든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사실 잔소리 들을까봐. 왜냐면 잔소리 들을까봐 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나중에 습관이 돼요.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멀쩡하게 돼 있어요. 이거 3회 독해가지고 처음에 틀렸다 짝 거놨는데 그 다음에 또 틀렸네 X 거놓고 그 다음 별표 쳐놓고 막 3회 독씩 풀고 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처음부터 습관화되긴 어려워요. 습관이 되려면 사실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에 체화가 되는 거라서 그런 과정도 함께 겪고 있고요. 네, 저희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자, 전자기기를 멀리하자, 멍 때림 졸기 금지, 온라인 등원 이렇게 있고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정 자석제예요. 네, 우리 친구들 지정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스카의 불편한 점이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다시 넣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내 자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물함도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맞춰서 내가 여기서 다 학습관 안에 있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아 이거 필요하겠네 그러면 가서 꺼내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 분리 학습관이에요. 사실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여름 때,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한테 빛을 발해요. 네, 왜냐면 남자애들은 덥대요. 맨날 덥대요. 아 선생님 너무 더워요. 여자애들은 너무 추워요. 여자애들은 담요를 네, 여기까지 말고 머리 빼고 말고 있어요. 그리고 팔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저희가 남녀 분리 학습관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우리 친구들 온도를 친구들마저 맞춰줄 수 있다. 네, 그리고 학습관 내에 사물함 제공하는 것도 설명드렸고 스마트 주별 관리는요. 우리 아이들마다 번호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핸드폰 내면서 자연스럽게 패드를 딱 찍어요. 일단 제 핸드폰 먼저 6840이니까 6840 예를 들어볼게요. 딱 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대고 6840을 딱 찍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입시를 했습니다. 우리 오진미 학생 몇 시 몇 분에 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갈 때도 찍어요. 그러면 오진미 학생 몇 시 몇 분에 하원했습니다. 이런 게 문자로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조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지키시는 게 있어요. 환기. 네, 우리 친구들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공기가 답답하다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 막 갑자기 야자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산탄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네, 막 그래요. 그래서 너는 이산탄소가 눈에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러는데 애들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문을 계속 열고 공기청정기를 실시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우리 학생이 친구가 한 명이든 뭐 없든 무조건 저희 시간에 무조건 돌리고 있고 최대한 좋은 공기로 좀 산소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애들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다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Q&A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별 시간표에 따른 7개월 지각 관리는요. 저희 딱 초기 상담하면 어머니들께 문자가 하나 갈 거예요. 등원 설문지 작성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뭘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아이들 올 수 있는 시간 다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따 올 수 있다. 이따 올 수 있다.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안 왔다. 우리 친구가 그러면 이제 학습관 선생님 말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 어디니? 우리 집이 어디야? 왜 안 와? 지금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하다가 이제 안 받아요? 그럼 학부모님은 됐습니다. 네. 우리 지미 학생이 학습관에 안 왔다. 그러면서 연락이 가가지고 저희가 좀 철저하게 등하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친구들이 흐트러지는 시기가 있고 개인마다 막 너무 오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그 관리 선생님들이 막 오자 와서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친구들이 와요. 네, 사실 오기 싫다가도 갈까? 선생님 저렇게 부르는데 갈까? 하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많아서 저희가 좀 빡빡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빡빡하게 관리를 하면 좋은 점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조용하게 공부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쟤 공부하네? 나랑 같은 학년인데 쟤? 그러면 자기도 앉아서 네. 그렇게 면학 분위기가 좀 저희가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 겨울방학 때 했던 건데요. 내가 제일 성실의 이벤트였어요. 저희 뭐 등원 잘하고 밴드 관리 맨날 잘 올리고 하는 친구들 상장이랑 약간의 상금 주면서 우리 친구들 이벤트를 통한 학습 등원을 독려했고요. 전자기기를 멀리하자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습관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 왜냐면요. 저는 전자기기가 의무 제출이에요. 핸드폰을 오늘 그냥 안 내고 싶어. 네, 안 돼요. 무조건 내야 돼요. 우리 친구가 등원했다? 그러면 핸드폰이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자기 번호가 다 있거든요. 번호에 무조건 거기 안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계세요. 저희 아이랑 연락해야 될 땐 어떻게 하나요? 저희 학습관 1시간이라도 오면 무조건 그 문자가 나간다 했잖아요. 그 번호
연락하시면 돼요. 네. 아, 뭐 지금 진미랑 연락해야 되는데 빨리 전화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조교 선생님 그 학습 관리 확인하시고 가가지고 그걸로 전화하라고 학습관 핸드폰을 빌려줘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관에 있다 하면 그냥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요. 저희 태블릿 노트북 같은 것도 몰래 사용 못합니다. 네. 무조건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면 뭘 하는지 저희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인강을 하든 뭐 필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도 다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해야 되고 저희가 전자기기는 좀 빡빡하게 관리해요. 네. 왜냐면 이어폰 끼고 있는 버릇이 들면요. 나중에 그거를 못 끼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집중이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일명 노이즈 캔슬링이라 하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으면 그쵸 공부 잘 될 수 있죠. 근데 수능 때 에어팟 갖고 가서 아 저 이거 노래 들은 거 아니고 핸드폰 냈고요. 노이즈 캔슬링만 해놓을게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 들으면 공부 잘 된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노래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쵸? 노래 들으면 잘 된대요. 수능 때 노래 들으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쵸? 저희 막 노래 뚱뚱뚱뚱 하는데 막 수학 문제 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해 요소를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멍 때린 졸기 금지는 저희 항시 학습관 선생님들이 계속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계시고 매 시간마다 진행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개인별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학습 관련 특이사항은 어머니께 몇 분을 와 있더라도 이렇게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어요. 막 우리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 아니면 뭐 엄청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등원 시간이 이번에 오늘은 좀 늦게 왔는데 뭐 이렇게 바뀐 거냐 이런 특이사항 있잖아요. 어머니께 따로 학습 관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십니다. 저렇게 연락을 따로 문자로 드려요. 네, 그리고 온라인 등원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집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하면 사실 집중 안 돼요. 핸드폰도 너무 가까이 있고 침대도 옆에 있고 태블릿도 앞에 있고 정말 유혹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뭐라 하냐면요. 온라인 등원하라 그래요. 줌을 켜는 거예요. 줌을 켜서 내가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춰야 돼요. 어느 식으로 비추냐면 이런 식으로 비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춰서 조교 선생님이 똑같이 관리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얘 좀 흐트러지는 것 같네? 그럼 바로 연락하세요.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갑자기 등원을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 하면 좋겠다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참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몰입형 관한 얘기고요.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이 전담으로 붙어서 진행하는 상담이랑 학습관 이용에 관한 거였고요. 저희 발전형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상담 없이 관리형 학습관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종합형이라고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상담만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상담만 진행하는 거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하냐면요. 좀 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오기 힘들다. 매일 오기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와서 상담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그건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학습관 설명회는 마치겠고요. 저희 상담 및 문의는 023454115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오진미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